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간만에 아이패드 같은 것들, 이런 패드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패드류나 이런 갤럭시 탭 S 이런 친구들은 너무 비싸죠. 사실 가격이 좀 많이 비싸가지고 태블릿을 구입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항상 쓰면서 느끼는 게 이런 패드류가 진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제가 갖냐 하면, 내가 이걸 사서 제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언제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통 저는 이제 전기차를 타니까 충전할 때, 그리고 하드한 작업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드한 작업을 할 때는요, 이런 맥북류로 실질적인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업무를 한단 말이죠. 얘는 갖고 다니는 게 살짝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패드류가 좋기는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미 아이패드를 쓰고 있어요. 아이패드 미니를 쓰고 있고, 그나마도 되게 좋아해서, 원래는 갤럭시 A 시리즈들도 엄청 많이 쓰고요,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패드 프로도 샀었고요, 미니 6도 샀는데 사실 얘를 갖다가 뭘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유튜브 화면만 제대로 나오고 SNS 좀 잘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또 아이패드 미니는 크기가 너무 작아. 요즘 폰들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요만한 크기의 폰이 아이패드 미니랑 딱 보면 비슷하잖아요. 갤럭시 S24 울트라랑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러면 맥북 쓰는 거는 너무 헤비해. 아이패드 미니 같은 애들은 너무 작아. 근데 이만한 크기의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아이들을 사려고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입하게 된 블랙뷰라고 하는, 블랙뷰 메가 1이라고 하는 제품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얘가 가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23만 원이었나? 22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무려 8800mAh의 배터리를 갖고 있고, 8기가의 메모리, 그리고 256기가의 저장 장치를 갖고 있어요. 11인치 정도 되니까, 정확하게는 11.5인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 자체는 꽤나 괜찮아요. 무겁지도 않고 크기도 괜찮고. 근데 보통 이런 제품들이 쓰기가 별로 좋지가 않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오히려 아이패드류들보다는 이런 안드로이드 시리즈의 패드류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고 진짜 성능도 엄청나지만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제가 지금 안드로이드 이번에 M1? 메가1 같은 놈, 블랙뷰라는 애들도 처음 들어보고, 메가1이라고 하는 제품도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 친구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일단 색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갤럭시 S 시리즈들 보면요, 초록색이 굉장히 부각돼서 보이는 그런 과장된 색감? 그런 색감들로 조금 색상이 너무 세더라고요. 솔직히 좀 채도가 너무 높은 색상을 좋아하지는 않아서 적당한 수준에서는 좋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줍니다. 색상도 약간 형광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그런 색상들보다는 조금 더 채도가 높은 색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일상적으로 영상을 보거나 유튜브 시청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요, 120Hz의 주사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무슨 20만원 밖에 안 하는 친구가 무슨 120Hz를 쓸 수 있겠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120Hz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 주사율 자체는 120Hz가 맞아요. 지금 이렇게 돌려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성능이 그만큼 따라주질 않아서 결국은 120Hz의 화면 주사율을 완벽하게 사용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움직여보면은요,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넘겨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주사율은 120Hz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로딩이 되는 데서 끊기는 이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급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태블릿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게 기분이 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도가 매우 뚜렷하죠. 영상을 보기 위한, 유튜브 채널을 보기 위해서 쓰는 데는 정말 좋더라. 일단 그래서 제가 쓰는 거치대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거치대에다가 올려놓고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시야각 차이가 나죠. 얘 같은 경우에는 2000x1200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LCD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레드나 좀 나오고 있는 좋은 퀄리티의 화면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아주 조그맣게 보이기는 보입니다. 스펙표 같은 것들이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8기가에 256기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50메가픽셀 그 카메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 사진 찍어서 한번 제가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사진의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5000만 화소의 카메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카툭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쓰는데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노멀한 품질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태블릿을 구입한 이유는 너무 명확해요. 디즈니 플러스 보고 보면은 영상 보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밑에서 이렇게 내리면 조그맣게 내가 그동안 열어놨던 화면들을 볼 수 있고요. 올려서 없앨 수도 있고 다시 빠져나오면 이렇게 홈 화면이 보이죠.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화면 자체는 되게 괜찮은데 이렇게 살짝 움직일 때마다 이 끝에 부분이 약간씩 어두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랑 약간 측면에서 봤을 때랑 보여지는 느낌이 좀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유튜브도 한번 보죠. 유튜브도 이렇게 보면요,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채널 보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없이 잘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도 좋고요. 진짜 영상 감상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그냥 옆에서 미니 모니터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이 집에만 지금 화면이 여기 정면에 하나 있죠? 오른쪽에 있죠? 위에도 모니터가 있죠? 밑에도 맥북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태블릿이 있는데 지금 제 방이 완전히 지금 디스플레이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놈이 하나 있으면 참 좋은 게 미니 모니터가 있으려면 메인 으로 움직이는 어떤 구동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폰을 쓸 때는 조금 너무 작은 듯한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이동 중에 아이들한테 영화를 보여주려고 맥북을 들고 다니는 거는 내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살짝 부담스러울 때 그럴 때 이걸 차에다가 그냥 거치를 해서 아이들한테 영화를 보여주면 되게 좋더라. 그래서 저는 딱 그 용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영상을 보기 위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얘가 8800mAh의 배터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크기 자체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대기 전력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구입한 지가 일주일이 좀 넘었는데 배터리를 보면 이게 예전 게 없겠구나. 그전 거 없나? 그 전에 볼 수 있는 거 보면은 7일 동안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대기 전력을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진짜 오랫동안 쓸 수 있더라고요. 나 이거 깜짝 놀랐어.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려고 게임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제가 게임은 거의 안 하는데 원신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태블릿을 갖고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얼마나 이 태블릿이나 폰의 퍼포먼스가 좋은지에 대해서 보통 말들을 하실 때 원신을 많이 켜놓으시는 거를 봤는데 저도 사실 태블릿으로 게임을 좀 즐겨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래픽이 매우 낮음으로 설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프레임 레이트도 한 60프레임으로 바꾸고 그럼 현재 설정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여기 보면은 게임 환경이 극도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양의 기기 부하가 매우 높다고 나오죠.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해놓고 그래픽 품질은 그냥 중간 정도로 중간으로 해도 이 현재 사양의 기기 부하가 너무 높음이네. 그냥 낮음 정도는 어떨까? 이거 매우 낮음을 해야 쾌적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그래픽 품질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해상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트가 다 보일 정도로 확대 축소를 하면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굳이 내가 이 정도 태블릿을 갖고 게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았어 임마 조용히 해. 그래서 이 정도로 헤비한 게임을 돌리기에는 그렇게 좋은 사양은 아닙니다. 그래픽 수준도 AP 같은 수준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게임이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이 게임을 즐겁게 재밌게 풀옵션 사양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S9 플러스 이런 아이들로 가셔야 되고요. 제가 또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뿔로 돌아가는 이런 게임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핸디크러쉬 사가 같은 이런 게임들 있죠. 근데 뭐 3 패턴의 이런 아이들은 되게 가볍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프레임 레이트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3패턴류, 퍼즐류의 게임들은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정도고, 제가 이제 한때 몸담았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로 될까 좀 궁금했거든요. 얘도 나름대로 언리얼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게임 사양이 꽤나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로딩도 꽤나 느린 편이죠. 여기도 보면 지금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지금 보면은 싹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맑은 소리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가성비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임용 태블릿이라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으로 음악 듣고 적당한 수준으로 영화 볼 수 있는 그 정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꼭 연결을 해갖고 좋은 기기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진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게임을 하려면 저는 마메4 드로이드라고 그래가지고 건버드 있죠. 이런 게임들 좋아하거든요. 저는 옛날 게임들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오히려 요즘 나오는 모바일 게임들보다 에뮬레이터로 이런 게임들, 옛날 게임들을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즐기는 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 정도를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좀 발열도 거의 없어요. 진짜 되게 따뜻하지도 않을 정도로 이 정도의 게임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진짜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AFK라고 하는 이 게임 되게 예쁘더라고요. 게임 한번 즐겨보려고 한번 다운을 받아봤는데, 역시나 제가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정도 안드로이드 패드에서 제대로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인지 한번 그냥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프레임 레이트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띄워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워낙에 프레임 쪽에다가 관심도가 높고 프레임 부드러운 부분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해상도랑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 정도면 한 26 프레임 정도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고정으로 프레임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보다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게임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못 즐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게임이 그냥 즐길만 할 정도의 프레임 레이트를 보여주고요. 이 정도면 지금 실제 인게임 아닌데도 불구하고 프라이웨어 엔진을 쓴 게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프레임 이상은 꾸준히 나와주는 것 같아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게임, 너무 헤비한 3D 게임을 즐기지 않은 정도라면 충분히 이 정도 게임도 즐길 수 있다라는 부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볍게 돌아다니면서 가족들이랑 이제 돌아다닐 때, 여행 갈 때 아이들한테 이런 거 안 보여주면 좀 심심해하고 지루한 여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그냥 SNS 용도, 그냥 이메일 확인 정도,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토 같은 데서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 마메4 드로이드로 옛날 고전 게임 즐기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영화 보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태블릿이면은 진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안에 사실 요게 들어있었거든요. 요 액정 필름이 들어있었는데 너무 저품질 액정 필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얘도 반사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거 지금 보이시죠? 근데 유분 코팅 방지도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지문도 많이 묻고, 그래서 저는 얘는 리뷰하면서 떼 버리려고 이렇게 쓰고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훨씬 더 화질도 좋아 보이고 훨씬 더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깨끗하게 닦아갖고 쓰면 좋을 것 같고, 아주 빠른 태블릿을 기대하시지 말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재미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쓰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은 꽤나 추천할 만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나오는 A 시리즈 요거 딱 반만한 거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막 구입하려고 그러면은 20만원 넘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11.5인치짜리 이런 친구들 하나 사가지고 그냥 즐겁게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랙뷰라는 회사가 알리익스프레스에 올라가 있길래 중국 제품인 줄 알았더니 홍콩 제품이더라고요. 사실 중국 제품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도 홍콩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지메일 같은 거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블랙뷰의 메가1이라고 하는 태블릿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얘가 나름 LTE 버전이에요. 4G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1테라인가까지 메모리 확장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메모리 집어넣어서요. 여기에는 유심 넣고 얘 안에다 딱 끼워 넣으면 여기 보면 삼성 SD카드 들어가 있다고 또 나오죠. 그래서 추가 태블릿 저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고 휴대용 저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D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이런 앱 이미지나 이런 이미지 같은 거 보면 되게 옛날 느낌 나죠. 이렇게 세련된 디자인의 느낌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UX나 UI의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촌스럽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노바 런처라든지 내가 만약에 원하는 런처를 써서 태블릿을 꾸밀 수도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GPS도 깔려있고 유심도 깔려있는 친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티맵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잖아. 아주 미진하게 미비한 진동이 오기는 오거든요. 티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게 잘 보여주고 약간 버벅이는 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 쓸 때는 아마 거의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진짜 화면 크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부드럽게 쓸 수 있는데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튼 꽤나 마음에 드는 가성비 아이템의 태블릿을 구입해서 꽤나 만족스럽게 쓰고 있으니까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품질 한번 보고 가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테크 유튜브 울트라비니브였습니다.